월드컵 64경기를 모두 예상하고 분석하는 볼리TV의 신들린 프리뷰 어느덧 8강입니다. 앞선 16강까지 여러분의 다양한 승부 예측, 인터넷에서 하든 친구랑 간단한 얘기를 하든 스포츠 토토를 하든 도움이 되고 있나요? 네, 마지막까지 조금 더 높은 적중률로 한번 달려보려고 합니다. 이번 8강은 이틀에 걸쳐 모두 열리는 만큼 4경기를 한 번에 전망해보려고 합니다. 8강까지 오니까 이변의 팀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아는 16강에서 떨어졌고요. 남은 건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모로코 대 포르투갈, 잉글랜드 대 프랑스, 대부분 빅매치, 대부분 슈퍼스타의 대결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열리는 10일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경기가 오늘의 중점 분석 대상입니다. 크로아티아 대 브라질의 경기는 10일 오전 0시, 그러니까 11일로 넘어가는 새벽이죠. 카타르 알라얀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립니다. 이 두 팀의 지난 4경기, 이번 대회 성적 어땠는지 한번 보죠. 먼저 크로아티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F조에 있었는데 2조에서 벨기에가 뜻밖의 탈락한 것과 달리 끈끈한 특유의 색채를 살려서 1승 2무로 생존했습니다.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벨기에의 루카쿠가 빅찬 스미스 사회로 도와줘서 산 거라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살았어요. 그리고 16강에서 만난 일본과 승부 차이까지 가는 지루한 대결 끝에 골키퍼 리바코비치의 맹활약으로 8강에 올랐습니다. 반면 브라질은 순한 그 자체죠. 물론 패배가 하나 있지만 그 패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조별리그에서 주전이 나온 경기는 2승, 후보를 내보낸 카메룬전만 1패를 당하고 16강에 왔기 때문이죠. 16강 상대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그 조별리그에서 모든 걸 쏟아낸 한국과 달리 푹 쉬고 온 브라질 너무 강했습니다. 우리 모든 한국인이 브라질의 강함을 이제 생생하게 보고 말았죠. 전력차뿐 아니라 체력 격차까지 실감하면서 한국이 1대4로 패배했습니다. 한국은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용감한 경기를 했고 꽤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브라질이 더욱 강하다는 것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은 공격만 강한 게 아니고 수비도 강했다. 왜냐하면 득점 기회에서 브라질은 환상적인 개인 기량과 결정력으로 잘 마무리해서 일찌감치 4골을 넣은 반면 한국은 황희찬, 손흥민 등이 좋은 슛 기회를 잡았지만 알리송에게 다 막히면서 수비진과 골키퍼까지 강하다는 걸 확인시켜준 골이 되었죠. 브라질은 정말 모든 포지션이 강합니다. 크로아티아 전력입니다. 크로아티아의 고민은 공격입니다. 이 점이 이번 대회에서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최근 3경기의 선수 기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캐나다, 벨기에, 일본전 3경기를 보고 계신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조별리그 1차전에서는 또 크라마리치가 스트라이커로 나왔어요. 그래서 가벼운 부상으로 바뀐 레프트백만 제외하면 스트라이커만 계속 바꾸면서 공격 조합에 대한 고민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지난 월드컵의 주연 만주키치의 은퇴 너무나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 팀은 측면 공격이 굉장히 빈약해요. 그래서 오른쪽 윙어는 아예 없어요. 이 나라 전체에 쓸데만한 오른쪽 전문 윙어가 없다시피 해서 스트라이커인 크라마리치를 오른쪽 돌리고 있는 형편이고요. 왼쪽 윙어 페리시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런 팀입니다. 반면에 중앙 미드필더와 중앙 수비수, 골키퍼까지는 든든하고요. 특히 중앙 미드필더 조합은 그 어느 팀과 견줘도 절대 떨어지지 않죠. 모드리치가 언제 지칠지 모르는 나이라고는 하지만 일단은 발롱도르 지난 위너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요. 브로조비치, 코바치치까지 탄탄합니다. 그런데 크로아티아는 공격이 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지난 대회와 근본적으로는 바뀐 게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무승부 전문팀이기 때문이다. 공격이 안 되면 무승부로 가면 된다. 이런 팀이에요. 러시아 월드컵 준우승 과정에서 16강과 8강에서 승부차기를 했고 4강은 연장전을 치렀어요. 무승부 전문팀이거든요. 이 점을 본다면 브라질 역시 전력상 우위라 해도 승부차기의 늪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승부차기에 가면 50대 50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로서는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를 만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크로아티아 핵심 선수 요시코 그바르디올을 꼽아보겠습니다. 일본과의 경기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보여준 천재 센터백 그바르디올.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전도 유망한 센터백 유망주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키는 185cm로 아주 크지는 않지만 스피드, 제공권, 지능, 공 다루는 기술, 전진 드리블, 패스까지 다 갖춘 만능 센터백이고요. 특히 장신 공격수로 상대하기보다는 현란한 움직임과 드리블, 스피드로 상대하는 브라질을 막기에는 이만한 적임자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한 센터백들이 흔히 겪는 게 안정감 부족인데 그바르디올은 그것조차 최근에는 많이 극복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센터백이 되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약간 불안한 데안 로브렌 형님 옆에서 든든 국밥 그 자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후배입니다. 자, 그러면 한 명만 더 크로아티아의 공격의 핵심을 뽑아본다면 미우나 고우나 이반 페리시치를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최근 프로 소속팀 토트넘에서 윙백화 되면서
러시아 월드컵 때 파괴력은 못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 페리시치가 풀어주지 않으면 크로아티아는 공격이 아예 안 됩니다. 크로아티아는 조별리그에서 유일하게 다득점을 한 경기에서 페리시치의 어시스트가 꼭 필요했고요. 16강에서는 페리시치가 스트라이커들이 골을 못 넣으니까 답답한 놈들 내가 한다 이러면서 헤딩골을 넣은 바 있죠. 페리시치의 특기 중에 뚝배기가 있거든요. 자, 모드리치의 중원 장악을 넘어서 페리시치에게 좋은 패스가 공급이 돼야 그쪽에서 슛이나 크로스가 나오는 게 이 팀의 공격 조합입니다. 전력 변수, 큰 부상은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본전에 못 나온 레프트백 보르나 소사의 출전 여부를 두고 봐야 할 거예요. 소사는 바이러스 감염 증세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사 대신에 일본전과 마찬가지로 바리시치가 나온다면 오버래핑 후 공격력 면에서 큰 손실이 있을 겁니다. 경고 누적은 없고요. 다음 브라질입니다. 피파 랭킹 1위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력을 과시한 그 브라질. 한국 상대로 나온 멤버들이 현재로서 베스트 라인업일 것 같은데 같이 보시죠. 무시무시하죠? 일단 이 팀은 좌우 측면 수비엔 공백이 있어요.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의 전통인 강력한 오버래핑은 이번 대회에서 자제하고 있고요. 대신 전방에 4명의 파케타까지 가세하는 5인 공격이면 충분히 상대를 박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 평균 득점이 좀 적은 건 네이마르가 단 2경기만 뛰었기 때문이다라고 봐요. 정상 공격 조합이 가동된 조별리그 1차전과 한국전은 각각 2골, 4골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충분하죠? 부상 때문이긴 하지만 네이마르는 2경기나 쉬었고 나머지 멤버들도 카메룬전에서 거의 다 쉬었어요. 현재 우승 후보 1순위인 건 여전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얘네한테 져서. 핵심 선수 네이마르, 말이 필요 없는 그 네이마르를 꼽아볼게요. 한때 메시의 후계자로 바르셀로나에서 꼽혔고 지금도 메시와 함께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고 있죠. 브라질 대표팀에 빼놓을 수 없는 완벽한 에이스입니다. A매치 76골로 브라질 대표팀 현역 최다 득점자고 전설 펠레의 77골에 한 골 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한국전에서 펠레의 건강을 기원하는 플랜카드를 들고 나온 것처럼 브라질인들에게 펠레는 큰 의미가 있어요. 월드컵 그 자체거든요. 이번 대회에서 펠레의 기록도 깨고 우승도 한다? 브라질 축구의 아버지께 그만한 효도는 없겠죠. 사실 공격진에서 한 명을 꼽기 어려운 팀이고 공격을 함께 이끄는 히샤를리송, 비니시우스, 하피냐 다 무섭습니다. 이들이 상대 수비를 찢어 놓으면 미드필더 파케타가 또 달려들면서 마무리를 하는 패턴도 있어요. 브라질답게 가끔은 센터백 마르퀴뉴스와 찌아고 시우바도 전진해서 힘을 보탤 줄 압니다. 히샤를리송이 한국 상대로 득점했을 때 2대1 패스를 주고받는 상대가 그 실바였어요. 전력 변수, 부상자가 많긴 합니다. 레프트백 텔리스와 산드로가 빠졌고 공격수 제주스도 이탈했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풀백은 공격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현재 남은 멤버들까지 다치지만 않는다면 단일로 왼쪽으로 돌려서 뛸 수 있고요. 제주스는 원래 후보입니다. 경고 누적 없고요. 거의 베스트에 가까운 멤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이사항, 브라질이 상대 전적에서 3승 1무로 압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 4번 만난 것 중에서 2번이 월드컵이었어요. 2006년 대회 조별리그에서 브라질이 카카의 골로 1대0 승리했고요. 2014년 대회 조별리그에서는 네이마르의 2골, 오스카르의 1골로 브라질이 3대1 승리를 했습니다. 다만 크로아티아가 당시에는 조별리그도 못 뚫는 전력이었다는 건 감안할 필요가 있겠죠. 크로아티아는 2018년 대회 준우승팀으로 성장한 뒤니까 지금의 크로아티아는 그때와는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18년 친선 경기에서 네이마르와 피르미노의 골로 브라질이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즉 네이마르는 크로아티아 상대로 굉장히 강하다. 2번 만나서 3골을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나머지 3경기 살펴보겠습니다. 네덜란드와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4년 월드컵 대결의 재현이에요. 네덜란드 감독과 전술이 14년과 같고 아르헨티나도 메시 원맨팀이라는 게 그대로라 참고할 만한데요. 그 당시는 답답한 경기 끝에 아르헨티나가 승부차기로 결승에 갔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네덜란드는 이번 대회 좀 조별리그 답답했던 경기력에 비해서 살아나는 중이에요. 데파이와 dum프리스가 상승세이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도 조별리그 막판에 경기력이 올라왔고 드디어 메시가 16강 호주전에서 드리블을 몇 번 보여주면서 메시다운 경기로 회복하는 중처럼 보이죠. 그래서 굳이 말하자면 상승세에 있는 16강에서는 좀 약하지만 어느 팀이 상승세를 더 많이 타느냐에 따라 갈라질 수 있는 그런 대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결정 예상 선수는 없고요. 잉글랜드 대 프랑스 8강의 최대 빅매치죠. 영불 전쟁입니다. 잉글랜드는 선발 라인업에 핸더슨을 넣으면서 이 주드 벨링엄의 부담을 덜어주자 중원이 살아났어요. 공격도 케인 위주로 좌우 측면에서 좋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잉글랜드는 경기 운영은 좀 서툴지만 역습이 케인 중심으로 최강급이에요. 손흥민과 2인 역습하면서 다져진 그 짬바가 있죠. 그래서 일단 선제골을 넣고 잉글랜드가 속공에 의존하기 시작한다? 그럼 상대는 답이 없습니다. 자, 프랑스 현재까지 브라질과 더불어 투톱 전력입니다. 앙투안 그리즈만의 축구 도사적인 면모, 엄청난 경기 운영, 이미 5골로 득점왕 레이스에 독주 중인 월드컵 히스토리 메이커 음바페, 이 둘의 기세가 굉장하고 나머지 포지션도 별 구멍이 없죠.
두 팀 다 경고 누적이 없어서 정면 승부, 전력 승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로코 대 포르투갈, 전력만 보면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듯한 팀의 대결입니다. 모로코는 뭐 아시안 다 떨어졌지만 이번 대회는 아랍의 월드컵이기도 하기 때문에 최후의 아랍 팀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겠죠. 포르투갈은 호날두를 선발에서 빼고 답을 찾은 듯 보입니다. 하무스의 해트트릭으로 스위스의 6대1 대승을 거둔 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상승세예요. 호날두 고마워. 반면 모로코는 원래 떨어진 전력인데다 간판 센터백 아크르드의 부상 우려가 있습니다. 뭐 경기 외적으로 보면 모로코 입장에서는 모로코가 아프리카 제일 북쪽에 붙은 나라고 그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이베리아 반도랑 바로 만나요. 그래서 스페인과도 굉장히 가깝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꺾었습니다. 스페인 바로 옆에 포르투갈이죠. 역시나 코앞에 있는 나라 포르투갈을 상대로 경기를 하게 된 셈입니다. 구도가 재밌습니다. 자, 승부 예측 시간, 저희의 승부 예측을 들려드릴 차례인데요. 크로아티아와 브라질의 경기는 저만 무승부에 걸었고 나머지 다 브라질에 걸었네요. 제가 총대 메고 역배에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가능성은 있다. 브라질이 만약에 승승장구해서 우승을 한다 해도 유일한 좀 어려운 경기가 이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더 전력이 강한 팀이 아니고요. 크로아티아는 그럴 수도 있는 팀이다. 네덜란드 대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를 3명이 걸고 무승부에 조효종 기자 걸었는데 역시나 아르헨티나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상대가 비교적 쉬운 네덜란드라는 점, 그리고 역시나 메시를 믿는다 이런 측면에서 아르헨티나에 좀 신뢰가 갑니다. 잉글랜드 대 프랑스. 이건 진짜로 촉대 메고 역배 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 당연히 전력상은 프랑스가 우위입니다. 하지만 잉글랜드 입장에서도 잘 지키고 역습으로 한 방 넣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잉글랜드도 충분히 상승세인 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는 됩니다. 잉글랜드 허접 아니에요. 모로코 대 포르투갈은 역배조차 없네요. 전부 다 포르투갈에 걸었습니다. 현재까지 적중률 서영욱 위원이 역시나 최고 적중률을 보이고 있는데 조효종 윤효용 기자가 한때 막 20%대일 때도 있었는데 많이 따라왔어요. 저희 모두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적중률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수록 이변이 적어지니까 맞추기 쉬운 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자, 저희 승부 예측 4강전 그리고 3, 4위 결정전과 결승전에 돌아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